여러분께 먼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자마자 아무런 예고도 없이 통장에 큰돈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돈이 사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냥 사라져 버린 돈이라면 여러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바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를 차분하게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받을 수 없는 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 그리고 한번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 단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내용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실제 생활에서 확연한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도의 핵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한 가지 특별한 지원 제도, 그리고 그 제도를 통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 이야기입니다. 혼자 지내시는 분은 50만원, 부부가 함께 해당되면 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에 단 한 번뿐이지만 생활에서 체감되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처럼 가만히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움직여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신청하는 사람과 신청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아주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1월 2일이 아니라 1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이 점도 헷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정부의 공식 행정 절차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이며 보건복지행정체계 안에서 시행됩니다. 제도의 이름은 노인생활안정특별지원금입니다. 이 이름 속에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시혜성 지원이 아니라 생활 안정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도 잘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병원비, 약값, 공과금, 관리비, 식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지출까지 한 달 한 달이 늘 긴장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 사회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요즘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셔도 금방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예전처럼 대가족이 함께 사는 모습은 이제 드물어진 지 오래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겨져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계신다고 해도 생활은 그리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월세는 내지 않더라도 관리비는 매달 빠져나가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예전보다 확연히 늘었습니다. 병원 한 번만 다녀와도 진료비와 약값이 적지 않게 나가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가도 체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어르신들께서 더 잘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는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월 지원이 아니라 한 번이지만 비교적 큰 금액을 한꺼번에 지원해서 적어도 한동안은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결정이었습니다. 생활비 일부를 보전하고 꼭 필요한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과연 나는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걸까? 지금부터 그 조건을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조건은 나이입니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나이가 60살 이상이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직 60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외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 조건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제도는 최근 석 달 동안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 달 기준이 아니라 석 달 동안 받은 모든 소득을 더해서 평균을 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일을 해서 버는 돈, 장사를 해서 버는 돈,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 이 세 가지가 전부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단 하나라도 빼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 사시는 경우에는 이 석 달 평균을 냈을 때 한 달 소득이 1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게 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주 근소하게 넘는 경우라도 기준은 기준이기 때문에 적용됩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두 분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그 합산한 금액이 한 달 평균 250만 원 이하일 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도 역시 석 달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대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일부 받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부 다 합했을 때 그 금액이 기준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입니다. 어떤 소득이든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집이 있는데 그러면 못 받는 것 아니냐? 이 질문도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재산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집이 있으셔도 되고 전세로 살고 계셔도 되고 월세로 살고 계셔도 됩니다. 자동차가 있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소득만 봅니다. 이 점은 많은 분들께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서 생활이 빠듯한 분들께도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 두 분이 함께 조건에 해당되면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돈은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1년에 단 한 번만 지급되는 일회성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게 되면 어떻게 쓰셔야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로 나누어 쓰셔도 되고 병원비나 약값으로 쓰셔도 되고 미루어 두었던 꼭 필요한 지출을 해결하시는 데 사용하셔도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돈이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한 해의 생활 리듬을 바꿔주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돈은 현금으로 통장에 바로 꽂히는 돈이 아닙니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즉,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대형 백화점이나 초대형 마트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동네 슈퍼, 전통시장, 약국, 병원 주변 가게, 작은 식당, 소상공인 가게들에서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동네 상권도 함께 살아나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한번 나눠주는 데서 끝나는 정책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을 돕는 동시에 지역 경제 전체에 숨을 불어넣겠다는 의미까지 함께 담고 있는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만 놓고 보셔도 이 제도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이야기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더욱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고 한번 스쳐 듣고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1부 마지막에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아무리 대상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은 지금 이 순간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제1부에서 제도의 큰 틀과 대상이 되는 조건까지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께서 가장 실제적으로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신청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헛걸음하지 않으시고 한 번에 깔끔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 시기입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1월 초가 아니라 정확하게 1월 2일부터입니다. 이 날짜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직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막상 그 해가 되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이 제도는 자동으로 안내장이 오거나 문자로 알려주는 제도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날짜를 기억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시고 자녀분들께도 미리 말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한 뒤에는 바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센터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서류가 정확하고 문제가 없다면 그보다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지급이 확정되면 그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월 초에 신청하셨다면 빠르면 2월 초나 중순쯤에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신청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가셔야 합니다. 다른 동네 주민센터에 가셔도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더라도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이 점을 모르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괜히 힘만 더 드시게 되니 반드시 주소지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위치를 잘 모르시겠다면 동네에 있는 통장님이나 이웃분께 여쭤보셔도 되고, 자녀분들께 부탁해서 미리 위치를 확인해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준비해야 할 서류를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미리 제대로 준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신청이 한 번에 끝나느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통장 사본입니다. 지급 대상이 되었을 때 지역 화폐와 연동되는 계좌 확인용입니다. 가급적 본인 명의 통장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은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각종 근로소득 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사업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은 소득 자료가 해당됩니다.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준비하실 서류가 있습니다.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어느 것이든 관계없이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해당 기관에서 수급권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입니다. 최근 1년치가 모두 나오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현재의 직장 상태나 소득 변동 이력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지사에 직접 가시는 것이 가장 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서류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물론 서류가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들은 모두 소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서류를 빠뜨리고 가셨다가 다시 오라고 하면
그때의 번거로움은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한 번에 제대로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절차가 조금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가에서 소득 기준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다른 복잡한 소득 서류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담당자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녀분이나 가족이 대신 와서 신청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악용한 사기가 실제로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대신 신청해 주겠다, 서류 준비를 도와주겠다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두 사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제도는 신청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단 돈 한 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무료로 신청하시는 제도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먼저 연락와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부 의심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주민센터에서 먼저 전화로 신청을 권유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전화를 먼저 받으셨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통장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전화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끊으셔야 합니다. 공무원은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 이후의 절차도 미리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주민센터에서 자격심사를 진행합니다. 소득 조건, 나이 조건, 제출한 서류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가 부족하거나 소득 확인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승인 여부에 대해 연락이 오게 됩니다. 승인이 되면 그 이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지역화폐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역화폐는 카드 방식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앱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지역화폐 카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 카드로 바로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화폐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나 동네 상점에서 사용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한두 번만 사용해 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금액을 지역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셔도 좋고, 동네 슈퍼에서 생필품을 구입하셔도 좋고,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이 돈은 어르신들께서 생활 속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원금입니다. 통장 잔고에 숫자로만 남아있는 돈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에 쓰이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제 제2부의 마지막으로 꼭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준비하는 사람만이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날짜를 기억하고 직접 움직이는 사람만이 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귀찮아서 미루다가, 누군가는 몰라서 지나치다가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반드시 혼자만 알고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정보입니다. 이웃 어르신들, 친척 어르신들,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께도 꼭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두 사람이 이득을 보고, 두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네 사람이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제2부에서는 언제 신청하고 어디로 가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아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그래서 그 돈은 어떻게 받게 되고 어디에서 쓰게 되는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막연하게 지역화폐라고 하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생활 속 장면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급 방식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역화폐라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란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전용 화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분은 서울 지역 안에서만, 경기도에 사시는 분은 경기도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운영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역화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드 방식입니다. 일반 체크카드처럼 생긴 지역화폐 전용 카드를 받아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결제할 때 그냥 카드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앱 방식입니다. 스마트폰에 지역화폐 전용 앱을 설치한 뒤 그 안에서 결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QR코드로 결제하거나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결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미 지역화폐 카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기존 카드로 바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그 카드 안으로 그대로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지역화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내가 제대로 쓸 수 있을까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두 번만 사용해 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대형 백화점이나 초대형 마트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곳들에서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네 슈퍼마켓, 전통시장, 약국, 작은 병원 근처 상점, 동네 식당, 미용실, 세탁소 같은 곳들이 대표적인 사용처입니다. 즉, 여러분이 실제로 매일같이 오가는 생활 반경 안에서는 거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실 때도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고깃집, 반찬가게, 과일가게, 떡집, 분식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근처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약값 부담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지역화폐의 장점은 우리 동네 가게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네 경제가 함께 살아난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쓰시는 돈이 그대로 동네 상인들에게 돌아가고 그 상인들이 다시 지역 안에서 소비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단지 어르신 한 분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그 지역 전체의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까지 함께 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실생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서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돈으로 우선 가장 부담이 컸던 지출부터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밀려있던 관리비를 일부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한꺼번에 몰려 나가서 부담되던 시기를 넘기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 안이 비어있던 분들께서는 한 번에 장을 크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부부 두 분이 함께 사시는 경우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에는 활용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평소에 미루어 두었던 건강검진 비용을 쓰실 수도 있고 두 분이 함께 외식을 한두 번 하시는데 쓰실 수도 있습니다. 지인분들께 식사를 한번 대접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돈의 가장 큰 의미는 어디에 쓸까를 고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쓰는 선택만 반복해 오셨다면 이 돈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해 볼 수 있게 해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일회성입니다. 1년에 한 번만 지급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받으셨을 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며칠 사이에 한꺼번에 다 써버리기보다는 생활비 일부로 나눠 쓰시거나 필요한 지출과 비상 지출로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일회성 생활안정지원 목적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국민연금, 의료비 지원, 각종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돈을 받았다고 해서 기존에 받으시던 혜택이 깎이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이 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복지 제도를 신청하실 때도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급이 되고 나면 지역화폐에는 사용 기한이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몇 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받으신 뒤 너무 오래 묵혀 두시기보다는 정해진 기간 안에 생활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지역화폐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대형마트만 다니는데 그러면 쓸 데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막상 생활을 들여다보면 약국, 병원 근처 가게, 작은 슈퍼, 시장 같은 곳을 완전히 안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약값과 병원비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지출입니다. 이럴 때 지역화폐로 약값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체감되는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게 되면 같은 금액으로도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이 오가는 장터에서 장을 보시면서 사람들과 얼굴도 트고 자연스럽게 외출도 하시게 되고 그 자체가 생활의 활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히 돈을 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어르신들의 생활 반경을 다시 조금 넓혀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과 병원만 오가던 일상에 시장, 동네 가게, 식당 같은 공간이 다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려면 일부 가게에서는 지역화폐 사용 가능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표시가 눈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한번 눈에 익기 시작하면 금방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이 가능한지 헷갈릴 때에는 계산하시기 전에 지역화폐 되나요? 하고 한 번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동네 가게, 시장, 약국,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복지 혜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지급됩니다. 받은 뒤에는 사용 기한 안에 생활에 맞춰 계획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3부의 마지막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받는 데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르신들 스스로가 내가 아직 사회 안에 있다, 내가 아직 소비할 수 있는 주체다라는 감각을 되찾게 해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아끼기만 해야 하는 사람, 쓰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틀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그 틀에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 내 삶을 위해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제1부부터 제3부까지 이어서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누가 대상이 되는지, 언제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돈은 어떤 방식으로 받고 어디에 쓸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제도를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 즉 주의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실수와 사기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재산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누군가가 대신 신청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가셔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가족이 아무리 대신 해주겠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본인 직접 방문이 기본입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부정 신청을 막기 위한 필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전화가 아주 많이 옵니다. 어르신은 이미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제가 대신 신청해 드릴까? 수수료만 조금 내시면 제가 다 처리해 드립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순간 바로 사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신청 비용이 단 돈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수수료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무료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나 공무원은 절대로 전화로 통장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으셨다면 그 즉시 전화를 끊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 신청하세요 라고 안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안내 전화가 올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절대로 통장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금 바로 이 버튼을 누르라거나 이 링크를 누르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자를 보냈다면 그 또한 대부분 사기라고 보셔야 합니다. 요즘 사기 수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말투도 아주 친절하고 공무원인 척, 은행 직원인 척, 주민센터 직원인 척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이 제도는 무조건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식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사기에 걸릴 확률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소득 기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제도는 최근 석 달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로 탈락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이런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연금만 받아서 기준이 충분히 맞는 분인데 신청 직전 한두 달 사이에 일시적인 수입이 크게 들어온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주는 일시적인 생활비, 토지 보상금 일부, 일시적인 단기 아르바이트 수입 등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이런 수입이 석 달 평균에 포함되면 순간적으로 소득 기준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평소 생활이 빠듯한데도 평균이라는 기준 때문에 탈락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기 전에는 최근 석 달 동안 어떤 돈이 들어왔는지 한 번쯤은 반드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들어온 돈이 있는지 통장을 한 번쯤 차분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바로 부부 합산 소득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두 분의 소득을 무조건 합해서 계산합니다. 한 분이 기준 이하라고 해도 다른 한 분의 소득이 높으면 합산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착각하고 나는 기준 이하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신청 후에 탈락 통보를 받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부부인 경우에는 반드시 두 분의 소득을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주의사항은 서류 문제입니다. 신청을 하러 가셨는데 서류가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접수가 되지 않거나 일단 접수는 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주민센터에 한 번 더 가셔야 하고 시간과 체력이 2배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바로 한 번에 제대로 준비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특히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많이 빠뜨리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면 현장에서 훨씬 수월하게 처리가 됩니다. 네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겠지. 나중에 해도 되겠지. 이렇게 미루다가 정작 그 달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아주 많습니다. 이 제도는 1년에 한 번만 지급됩니다. 그 해에 신청하지 못하면 그 해는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소급해서 다시 주는 제도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2026년 1월이 오기 전부터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자녀분들께도 미리 말씀해 두시고 서류도 미리미리 하나씩 준비해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주의사항은 대리 신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어려워서 자녀나 가족이 대신 가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위임장이나 추가 서류를 통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원칙은 어디까지나 본인 직접 방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점은 이 지원금은 한 번 받으면 끝이라는 점입니다.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 해에 한 번, 조건이 맞을 때 한 번 신청해서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작년에 못 받았는데 올해는 두 번 받는 것 아니냐. 하지만 그런 구조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연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의 본질은 생활이 가장 빠듯할 때 한 번 숨 돌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평생 지속적으로 받는 연금이 아니라 딱 한 번의 생활 안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들께만 해당되는 제도이지만 그 결과는 결국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생활이 안정되면 자녀들의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부모님이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면 자녀도 그만큼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부모님이 생활비 때문에 매달 불안해하지 않으시면 가족 전체의 분위기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어르신 한 분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한 가정 전체를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제4부의 마지막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받을 수 있는 분이 받는 것이 맞는 제도입니다. 괜히 다른 사람이 더 어려울 텐데 하며 스스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여러분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1부부터 제4부까지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누가 대상이 되는지, 언제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하나하나 함께 정리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꼭 신청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5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80만원 더더욱 적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매달 빠듯하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이 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달 혹은 두 달의 숨통을 틔워주는 체감형 지원금이 됩니다. 병원비가 몰려서 걱정이 되던 달, 관리비가 갑자기 많이 나온 달, 냉장고가 텅 비어 마음이 불안하던 시기, 이럴 때 한 번에 들어오는 이 돈은 단순한 지출 보조를 넘어 그래도 이번 달은 넘어갈 수 있겠다는 심리적인 안정까지 함께 가져다 줍니다. 이 지원금의 진짜 가치는 얼마를 주느냐보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생활이 가장 흔들릴 때, 가장 불안할 때, 그 순간에 한번 숨을 고를 수 있게 해주는 돈이라는 점에서 이 제도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돈은 시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오신 결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해할 이유도 없고 부끄러워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여러분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누군가는 더 어렵다, 누군가는 더 힘들다, 그런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뒤로 밀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무게로 충분히 힘들고 국가는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 가족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괜히 자식들한테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말 안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부담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부모님께서 이런 제도를 통해 생활이 조금이라도 안정되신다면 그 자체가 가장 큰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제도가 새로 생겼다던데 내가 대상이 되는지 한 번만 같이 봐주면 좋겠다. 신청은 내가 직접 하겠지만 서류 준비하는 것만 좀 도와주면 좋겠다. 혹시 내가 해당되는지 한 번만 같이 확인해 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자녀분들 역시 이런 정보를 미리 알게 되면 부모님께서 놓치지 않도록 더 신경 써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가족뿐 아니라 이웃 어르신들께도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정보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들께는 이 한마디의 정보가 그의 생활의 방향을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돈이 있다더라. 내년부터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더라. 주민센터에 가면 된대. 이 정도만 전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더 커집니다. 한 사람이 알고 지나가기에는 이 제도가 가진 의미가 너무 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핵심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나이는 60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근 석 달 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 평균 150만원 이하, 부부는 합산해서 한 달 평균 2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50만원, 부부 두 분은 80만원을 받게 됩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지급됩니다.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동네 슈퍼, 시장, 약국,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증명 서류,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절차가 조금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단 돈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전부 사기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핵심 요약입니다. 여러분, 이 제도는 거창한 정책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돈이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당당하게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말은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신세를 져야 할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일하셨고, 충분히 애쓰셨고, 충분히 사회를 떠받쳐 오셨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사회가 여러분의 등을 조금이라도 더 받쳐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이 지원금은 그 작은 시작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아직 먼 미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약속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안정되고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